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8명의 주식왕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1, 2, 3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본격적인 승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8명의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시즌 1의 우승자 권태민 파트너입니다. 출사표처럼 예상을 뒤집는 승부사 면모 오늘도 보여줬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시즌 1의 최종 2위는 박우신 파트너였죠. 오늘도 이 출사표다운 재빠른 움직임 보여줬을까요? 기대해보시죠. 다음으로 시즌 1 3위를 기록한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재미와 전략을 모두 갖추며 주도주에 집중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시즌 2로 넘어가 보죠. 시즌 2 우승자 이광무 파트너 전무후무한 기록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세울 수 있을지 집중됩니다. 다음은 시즌 2 2위의 이동근 파트너인데요. 1등 아니면 꼴찌, 주도주 종가 매매를 노린다며 과감한 출사표를 남겼습니다. 자, 이번엔 시즌 3의 주인공들입니다. 시즌 3 우승자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결정적 타이밍으로 오늘도 수익 잘 잡아냈을지 기대해보죠. 다음은 시즌 3 2위의 강재현 파트너.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시즌 3 3위를 기록했던 김동엽 파트너. 출사표처럼요. 오늘도 수익이라는 설렘을 가져오셨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왕중왕전 참가자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대회 규칙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대회는 오늘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힌트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계좌 수익률은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 동안 이루어진 매매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은 매매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왕들의 포트 구성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쭉 살펴보시면요. 조선, 방산, 실적 호조에 페인트 업종까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타마 페인트를 선택한 파트너 2분이나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은 반도체, 성장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달려나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랫줄에는 오늘 코스닥 거래량 1위를 기록한 LK 삼양도 보이고요. 오후 들어 급등했던 종목 나노팀, 과연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오늘의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는 4위까지만 공개됩니다. 바로 네. 보여주시죠.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이 출발 전략에 따른 결과가 조금 갈린 모습인데요. 7위의 강재현 파트너, 4위의 박우신 파트너가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수익률을 쌓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네, 4위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3위부터는 어떤 수익률을 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2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2분입니다. 우리 권태민,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실감이 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권태민 대표 시즌 1에 우승을 하신 다음에 네. 몇 달 만에 다시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실감이 나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6주간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네네. 어떠셨어요? 클릭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클릭 자체가 네네. 좀 이상하고 그래도 뭐 감 살려가지고 이제 내일 돈 벌 수 있는 종목 잡아놨으니까 그래요. 이제 뭐 내일 또 이제 계좌 늘어나겠죠. 그래요. 오늘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의 루틴이 또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수익률 대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동근 대표님도 지금 오랜만에 이동 대표님 이 수익률 대회 참 하기 싫어하셨어요. 힘들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왕중왕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6주간의 대장정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토요일 날 좀 있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러시죠.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식당에 갔는데 네. 그 사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왕중왕전에 나오냐고 나오냐고. 예,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럼요. 응원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에. 대박 나옵니다. 나십시오. 그래요. 저도 대박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첫 거래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평상시에 왔던 루틴과 나의 생활의 어떤 습관이 확 또 바뀌기 때문에 오늘 첫 거래일 잘 임해 주시고 앞으로 또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분의 주식은 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예,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네. 이 한마디에 안심이 확 되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젠슨왕 CEO가 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린 건데요. 젠슨왕 CEO의 한마디 가지고 그 전날 아마존에서 2천억 불을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주가가 시간에서까지 급락이 오고 그 다음 날 젠슨왕 CEO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이제 AI에 대한 투자는 초기 단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시장에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한 시장이고 좀 걱정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을 겁니다. 오늘 장 막판에 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상승으로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넥스트 거래소부터 시간에 다니까 이 시장에서 네. 우리나라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빠졌기 때문에 내일장은 좀 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초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미국장을 떠나서 야간 선물 보게 되면 한국물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넥스트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프리마켓 시장 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대신 오늘 장은 안심해도 됩니다는 급락할 때마다 이렇게 받쳐주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 차이 사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내일 시장, 내일장이 내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어려운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된다면 네. 아니었으면 좋겠으나 네네. 이럴 때 좀 피해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와서는 이런 뭐 이 정도는 맞아줘야 될까요? 피해야 한다는 얘기는 좀 피할 수가 없죠. 주식 갖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시초가에 안 좋게 되면 하락을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막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하루 급락 오고 이틀 약간 상승 오고 또 다시 또 하락 오고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아직까지는요. 기회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대통령이 주식 쪽을 좀 밀어주는 듯한 정부에서 밀어주는 듯한 그런 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아주 폭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6월달까지는 그런 안전판이 그래요.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짧게 답변 좀 해주시죠. 그렇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역시 대형주단의 반도체 대형주단으로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빙고입니다, 빙고. 예.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다고 따라잡기도 부담스럽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니까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제가 5분할 10분할 말씀드리잖아요. 네. 5분할 예를 들어 내일 한번 샀으면 또 일주일 후나 보름 후나 날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5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1일날 사시던 말일날 사시던 네. 매주 월요일 사시던 금요일 사시던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서는 나눠서 사시게 되면 그래요. 싸게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올라가면 또 내가 산 게 올라가니까 좋고 하기 때문에 5분할을 좀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전에 10분할인데 5분할 좀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시장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정해진 상승이다. 정해진 상승이다. 예.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네. 그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9시 5분 정도 되니까 지수가 매도 사이드카 걸렸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한 5% 정도 맞습니다. 빠졌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음.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뭐 이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뭐 쭉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야간 정도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국내 시장을 흐름을 보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 있어 가지고 만약 어떤 재료가 나오면 악재든 뭐 어떤 재료든 간에 다시 호재를 둔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즉 엔비디아 반등 나오고 테슬라 반등 나오면 국내 시장이라든지 미국 나스닥 지수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한 7% 넘게 급등이 나왔고 테슬라가 3%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매수하시라고 한 내용들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네, 마이너스 네. 한 5% 정도씩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233740 코스닥 ETF 레버리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저도 좀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눈에 띄는 거는 뭐 기관의 코스피 매수입니다. 기관이 2조 7천억 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만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의 매수는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느 수준 올라가면은 또 그게 매도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2026년도 들어와서 보면은 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한 1조 정도 매수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 4조 정도만 팔고 또 나머지 또 가지고 있고 또 매수하고 이런 조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 개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시장 포인트입니다. 연휴 전까지 변동성 장세 이어질까라는 시장의 포인트인데요. 질문인데요. 두 분은 어떤 답변을 하셨을지 두 분의 답변 공개합니다. 두 분 다 예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휴 전까지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먼저 권태민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연휴 전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것은 오늘 장 끝나고 원고를 쓸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프리마켓이 이렇게 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정도의 그 하락은 뭐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네네.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요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 또 올 거예요. 불안감도 오고 그러실 텐데 좀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당연한 그 하락이다. 또 주식이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가기 그렇죠. 때문에 파동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위에서 대형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을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좋다. 하락할 때는 차익 실현 매물도 있지만 뭐 위에 잡았던 손절매 물량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겠죠. 매물을 받고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받은 사람이 또 위에서 팔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조정 없이 왔어요. 하락 없이 왔었고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독일 증시를 제쳤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매매를 함에 따라 가지고 오늘 또 외국인이 좀 사줬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주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좀 나올 것 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 시추하면서 기회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요. 네. 연휴 전까지 이 변동성이 그러면 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반대로 하고 싶어요. 반대면 어떻게 골이 되는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골이 깊다는 깊고. 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을 수 있다는 같은 말이지만 그렇죠. 해석하기 좀 나름이거든요.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요. 또 기업들 실적이 100조 이상 수익 나는 회사가 2개나 지금 생겼어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아,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건 대표도 연휴 전까지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예, 지금 시장은 탐욕과 공포 사이에 있다. 탐욕과 공포. 그렇죠. 예.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탐욕과 공포 사이에 있다. 이걸 좀 더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지금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저도 좀 오래 있었던 편인데 지금처럼 하루에 5% 정도씩 올라가고 5% 정도씩 빠지고 이런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지난주에요. 사이드카 발동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6번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그죠? 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미화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이제 투기적인 거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기준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요 200일 이동 평균선 라인이 4,500 정도 오면은 거의 꼭지에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요 4,500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한 2, 30일 거래일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와 탐욕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떨어지면은 공포감에 의해서 또 매도를 하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탐욕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마 외국인 투자자는 그걸 유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가 우상향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매매를 하시면서도 조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준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지금 사실 뭐 올라가는 종목들 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여기에서 순환매 거기서 요점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살붙여 가지고 가는 것들이죠. 그 뭐 피지컬 AI 쪽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좀 보면 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급등이 나왔죠. 최근 며칠 사이에 거의 폭등하거나 오늘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한 20% 네. 뭐 갑자기 하루 사이에 20% 정도 기업의 가치가 변할 만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수급이 막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이 변하고 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초가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활발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조금 실적 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쪽 그래요. 이런 쪽에 조금씩 픽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공격과 방어, 수비와 공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공격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수비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나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생각 이것도 자체는 어렵네요. 네. 생각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약간 제가 공포와 탐욕 사이에 있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게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 나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꾸준하게 길게 좀 가져가는 네, 시장을 네.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좀 있으면 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료가 있죠. 설 전에는 주가 대체적으로 잘 안 빼더라고요. 세뱃돈 줘야 되니까.
잘 안 빼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갈까? 이제 코스닥 쪽이라든 이런 쪽에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종목 고르기 힘들잖아요. 종목 저도 지금 고르기 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모르면은 ETF 이쪽으로 ETF. 끈기 가지고 ETF.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가 브리핑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AI 거품론 이제 잠잠해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잠잠해질지 아닐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우리 건태민 대표는 이제 잠잠해질 것이다. 예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동근 대표는 아직 아니다, 모르겠다, 혹은 다른 이유를 통해서 노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건태민 대표 예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 이제 잠잠해질까? 예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AI 거품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네, 같아요. 네. 우연찮게 출연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새로운 기술 다운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인터넷이 지금 나올 때고 지금 네이버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돈을 벌고 있고요. 물론 라이코스라든가 야오는 좀 사라졌지만 소멸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다 거품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돈을 벌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이제 기계 장치 들여놓고 칩 사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거품이라 논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2천조를 들여가지고 5천조를 벌 수 있을지 1경을 벌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 짓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뼈대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분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분양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AI 거품론은 저는 젠순왕 CEO가 얘기한 것처럼 네. 투자가 완료되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 투자의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붐이 불고 있고 아직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얼마를 벌까? 그건 이제 차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초기에 진행할 때는 거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네. 마무리 단계, 중간 이상 투자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 데이터셋 다 짓고 나서 마무리 단계 가서는 이렇게까지 돈을 투입했는데 돈을 얼마 벌까? 라고 생각을 해야지 네.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투자한 데는 좀 빠지고 있지만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직까지 기회다 해서 거품론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투자 마무리 시점에서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품론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대세로 움직이는 글로벌 AI 시장의 힘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AI 주도주 안에서 살아남는 종목과 밀리는 종목의 차이 기준은 수익성에서 갈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나중엔 그렇죠. 나중에. 지금도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은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액추에이터가 다 중요하지만 뭐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지금 이제 연구개발하고 있다. 근데 로봇자가 들어가서 올라간다.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HBM 뭐 3E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솔드 아웃이 됐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솔트 아웃 그랬다가 네. 발음이 좀 안 좋다고 뭐 소금을 파냐 뭐 이러는데 솔드 아웃이 됐다라고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품절 솔드 아웃이 됐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거품론이 아니고 그래요. 뭐 내년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가봐야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AI 거품론 지금은 이제 잠잠해질까? 그렇다. 이제 AI 거품론은 좀 더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AI 섹터 그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네. 범 AI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네. 광범위한 AI에 대한 권태민 대표만의 어떤 전략 네.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거품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지금 AI를 접근해야 될까요? 이제 로봇주는 말씀드렸죠. 네. 그 섹터와 거기에 따른 관련 주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봇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종목 정도 네.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네. 그다음에 현대 오토버와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최상단에 놓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레거시 같은 경우까지 합치게 되면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종목을 빼놓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반도체 적증할 때마다 돈을 버는 것들 계속 적증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누르는 TC 본더 쪽, 본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다 보면 종목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공시 나온 걸 한 번씩 보시면 요즘에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장을 증설했는지, 네. 캐파를 확장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팔리지 않을 물건을 더 만들려고 확장하진 않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겠죠. 약간 보수적,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보수적 면이 있기 때문에 100개 팔던 회사가 1000개를 팔게 되면, 500개를 팔게 되면 공장 라인을 증설하지, 100개 팔던 회 150개 판다고 증설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많이 팔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 눈앞에 있거나 예의가 오갔기 때문에 땅을 사고 공장을 짓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증설한 회사들을 다 좀 보셔야 돼요.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쪽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네네. 문제가 없다. 지금 실적이 덜 나오더라도 캐파 증설했다, 공장 그렇죠. 증설했다, 기대감이 있다면. 그렇죠. 뭐 한미반도체도 벌써 재작년부터 공장 증설하기로 다 돼 있었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질문할 거는 너무 많은데,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단답형으로 대답할까요? 그래요. 그럼 저는 무조건 막 그럼 물어볼 이것도 한번 단답형으로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보죠. 많은 분들이 그럼 대형주 단으로 그냥 접근하는,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거 일일이 찾아보면, 그리고 네. 지금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일일이 학습하고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대형주 단으로 보는 게 낫지 않아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초보 어떤 말씀 주실까요? 투자자분들이나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죽어도 대장 잡고 죽으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대장 잡으면 잘 죽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동근 대표는 반대 의견입니다. AI 거품론 이제 잠잠해질까? No, 아니다. 이 no의 의미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올 것이다. 계속 나올 거다. 왜 계속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오늘 월요일 날 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서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의 실적을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1,500억 불에서 한 500억 불 정도 더 자본 지출을 해야 되겠다. AI 투자를 그쪽에 이제 지출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걔네들이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개장 전에 한 네. 3, 4% 정도 빠졌거든요. 왜 빠졌냐면은 이 자본 지출을 그 정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급반등이 나왔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냐면 거기에 컴퓨터를 파는 업체잖아요. 인프라 업체잖아요. 인프라 업체니까 젠순항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만약에 젠순항이 다른 말 했으면 아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젠순항은 지금 거품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AI 투자가 적정하다. 여기에 이제 젠순항단에 있는 쪽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해서 모든 하드웨어 업체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던 거에 AI 거품론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장 핵심 이 종목이 뭐냐, 네. 업종 오픈 AI죠. 오픈 AI. 예, 오픈 AI가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데이 그대로 나왔으면은 거품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가 막대한 투자금을 받고도 당장 수익을 내지를 못하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자본 지출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떠나라는 부담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계속 싶고요. 나온다. 그럼 어떤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럼 AI 이런 논쟁은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AI? 지금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지금 모든 게 뭐 지금 뭐 엔비디아 제하고 나머지 AI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가 추세가 유지되는지 어, 보시라. 엔비디아의 추세에 집중을 해라. 네, 그 추세가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품이다 이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거 엔비디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건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를 뚫고 가는지 보시라. 네, 뚫고 가지 못한다라면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양한 의견을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왕중왕전의 수익률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수익률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열한 승부 속에서 8인의 파트너가 선택한 오늘의 매매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오프닝에선 종목면만 보였는데요. 물음표 처리가 되어 있었죠. 지금부터 각 포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예측 불가 승부수 권태민 파트너의 포트였습니다. 소재와 에너지 쪽으로 공격적인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 알아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수 레버리지 ETF와 반도체 대형주 조합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윗줄 네 번째 이동근 파트너의 포트가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 전자장비 밸류체인에 베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가 담긴 포트의 주인은 대형주 투자 원칙의 강재현 파트너였고요. 또 마지막 포트의 주인공은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신성장 투자 테마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8위부터 4위까지는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3위 만나보시죠. 네, 4위는 바로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1.3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3위권 안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위는요. 4.61%로 이광무 파트너가 자리했습니다. 네, 대망의 오늘의 1위는 바로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4.75%의 수익률로 오늘의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순위 살펴봤고요. 각 참가자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기록했을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왕중왕전 8인의 수익률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두 분이 선택하셨던 종목들은 또 어떤 판단과 전략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 네. 종목에 대한 리뷰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에 네. 대한 리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매매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매매했던 것도 좋고요. 뭐 뭐든 좋습니다. 일단 매매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네. 차트 보시면은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이 종목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직전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슈팅이 나와준다면 직전 고점 넘어가는 모습, 33,000원 넘어가게 되면 천정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봉상으로 윗꼬리들을 달았지만 바로 몸통이 좀 큰 모습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지지되는 라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내부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정상의 핵으로 부상했다는 미래증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준비 단계를 넘어서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완료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해서 이 종목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한 종목만 말씀해 주시면 되나요? 사마 페인트라고 있는데요. 네, 사마 페인트. 사마 페인트는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태양광이 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발언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중에 하나솔루션과 차세대 태양광 모듈 공동 개발 소식. 하나솔루션 요즘에 핫하잖아요. 같이 공동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중소형 업체에는 대형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 13,000원, 15,000원 정도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뭐 실제 매매 종목이니까 바로 팔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동근 대표의 리뷰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시겠습니까? 233740요. 23374. 앞에 보니까 네. 제 종목 나왔던데 그거는 한 주씩 편입된 거예요. 한 주씩 편입을 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요? 매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그게 더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시겠습니까? 233740 한번 보도록 233740 뭔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맞힐 것 같은데 ETF, 예, 코스닥 ETF입니다. 레버리지. 예. 그렇죠? 네. 예, 사실 ETF는 오늘 장중에 한번 그 트레이딩을 한번 해봤던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상당히 좀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들이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나 알테오젠이나 그런 걸 좀 다 품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약간 샛별형은 아니지만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 조정이 나오면 17,000선 정도 한번 매수 붙어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해 주셨고요. 권태민 대표님 종목 또 있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제시했던 종목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 종목. 네. 차트 바로 보겠는데요. 네. 이 화면에서 제가 그려드리면서 편입을 했습니다. 종목명이 뭔가요? 삼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 자, 네. 8,000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또 상한가, 또 점 상한가, 네 상한가가 났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신 종목이죠. 그렇죠. 그때가 요때예요. 음. 요 음봉 때. 그러면 요 음봉 때 매매해가지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아무튼 이 종목도 사실은 지금 그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점 공략 잘하면 단기 수익 좀 나올 것 같다. 목표가 손절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률 대 종목을 통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전략과 냉철한 판단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종목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보면 우리 권태민 대표는 SK하이닉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동국 대표는 삼성전자. 와, 이 두 분은 왕중왕전, 이 또 한국경제TV 대상 출신이시거든요, 두 분 다. 대상의 종목들이 삼전닉스입니다. 네. 맞죠? 네. 삼전닉스를 해주셨는데 좀 짧게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하이닉스는 뭐 실적 확인됐죠.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출렁일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사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뭐 5회 분할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내일 좀 하락하면 분할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전에 삼표 시멘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실적이 조금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거는 실적으로 간 게 아니라 성수동의 땅 부동산, 4조 원 가치 네. 그걸로 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려서 요 하나만 네. 여쭤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부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들어가지만 하락할 때도. 조정을 받을 예, 때마다. 내일 조금 빠지면 땡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종목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떤 삼성전자는요. 내용일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요 방송 출연하기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외치고 있는 그래요. 사람이거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2만 8천 원 정도. 요거는 뭐 계속해서 지난 방송에서 이어져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는 전략이고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 조정 나오면은 그냥 좀 길게 좋습니다. 가시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인 위치에서 조정 받을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 예, 저는 뭐 상관없다고 두 분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신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이 또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닝에서는 탐가자들이 오늘 거래한 종목을 확인해봤다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포트 속에 가지고 있는 남겨놓은 보유 종목들 살펴볼 건데요. 내일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한 수 여기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권태민 파트너 하나솔루션 대신 헥토 파이낸셜 담아낸 모습이고요. 박우신 한중현 파트너는 그대로 이광무 파트너도 하나솔루션 매도하고 두 종목 새로 담았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이동근 파트너 보시면요. 종목 변경 없고요. 안인기 파트너는 대주 전자재료가 포트에 새롭게 보입니다. 자, 강재원 파트너 현대차 대신 제일기획을 남겼고요. 김동엽 파트너는 유일하게 두 종목으로 내일장 출발합니다. 자, 단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8명의 주식왕들. 내일은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새로 편입된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그 선택 뒤에 담긴 판단과 전략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권태민 대표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에요. 오늘이 예, 예, 아니고 예. 이동근 대표님은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도 아니고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방송을 하고 왔고 오셨구나. 유튜브 방송 이동근 투자클럽 그래요. 청취하시면 이동근 투자클럽 예. 좋습니다. 우리 권태민 대표는 유튜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내일 방송 무슨 얘기 계실지 궁금합니다. 8시 내일- 30분부터죠? 예, 대 제목은 왕중왕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매매를 같이 해보자는 얘기고요. 주제는 현시장 실전 매매 종목은입니다. 시간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이 끝나는 3시 반까지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아무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일 들어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왕중왕절 매매하시는 거를 내일 8시 30분부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같이 그렇죠. 호흡하면 보여드리고도 보여드리면서 하고 말씀을 드리고도 하고. 예.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할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 수익률 대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게 되면 손절도 많고 오늘도 제가 마이너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일 돈 벌 걸 잡아놨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신경 많이 쓰시겠죠. 그렇겠죠. 좋습니다. 내일 8시 30분부터 있을 우리 권태민 대표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권태민 대표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인의 사투 속에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